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right now!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빌딩 소영의 안소영입니다. PD님이 저한테 궁금해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25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어딜 투자해야 되냐? 도대체 지금 이 상황에 어딜 투자하는 게 가장 좋다가 아니고 개인의 조건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지역 좋은데 무조건 들어가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2, 3년 전만 해도 밸류업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바로바로 매각이 되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기가 이미 지났고 트렌드라는 게 빌딩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지역에 들어가서 무조건 사가지고 무조건 지어서 팔고 이런 시장이 끝났기 때문에 지금은 지역을 추천을 드리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가 24년도 12월부터 지금 1월이잖아요. 좀 봤는데 100억에서 200억 사이 정도 되는 그 건물이 거래가 된 거는 강남밖에 거의 없어요. 그리고 서초, 최근 들어서 서초가 많이 조금 조용해요. 거래된 사례도 지금 보니까 강남이 11개 정도 된다고 치면 서초는 한 7개, 그리고 그 7개 중에서요 한 5개는 개발하려고 한 사람이 5부지를 한꺼번에 샀어요. 그래서 개수로 그렇게 된 거지 여기 막 이렇게 지금 거래가 된 게 아닙니다. 지금 마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용은 했었는데 최근 들어 이제 금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금매들을 줍줍 하시더라고요. 마포는 매매 거래 금액이 작아요. 작은 게 잘 팔리거든요. 다 50억 언더들. 중구는 상업지역에서도 금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지금 팔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용산구 같은 경우는 좋은데 용산구도 지금 상권이 좋지 않다 보니까 매매 금액이 50억 위로 올라가는 것들은 좀 꺼리세요. 그래서 50억 정도 아니면 100억 언더인 것들이 좀 거래가 조금 되는데 그것도 뭐 개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10개 언더. 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보고 있는 데가 종로구인데요.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무난합니다. 6개에서 한 8개 정도 되고 금액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00억 언더. 그런 자그마한 건물들이 지금 많이 거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래된 건물들이 대부분 강남 제외하고 나머지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임대 수익률이 잘 나와서 샀다 이런 거는 보통 이제 마포구에 집중되어져 있고, 나머지들은 뭐냐면 그냥 주택이 껴져 있는 뭐 자루형 부지도 많고요. 그러니까 투자용으로 산 게 아니고 진짜 실사용하실 분들이 좀 매입을 하신 사례들이 많았어요. 그럴 정도로 지금 빌딩 거래가 그렇게 활발한 시장은 아닙니다. 요즘 밸류업을 하는 시기가 좀 지났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앞으로도 밸류업은 조금 힘들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좀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환율이 오르면 뭐가 따라 오르냐면 원자재 값이 같이 올라요. 안 그래도 지금 원자재 값이 올랐는데 인건비까지 올라서 지금 신축비가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그 상황에 뭐가 또 하나 남아있냐면 설계비. 지금 오를 예정입니다. 곧 이것까지 오르게 되면 더 오르겠죠. 지금 우리가 평당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신축비를 잡는다고 하면 지금 그것도 부담이 큰데 더 오르면 남는 게 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축은 점점 더 힘들어질 거고, 그럼 리모델링 하면 되지 않냐? 그럼 리모델링 자재 안 쓰나요? 똑같죠. 인건비 들어가고. 예. 그래서 리모델링 또한 힘듭니다. 그래서 밸류업이 점점 힘든 예정이고, 그리고 밸류업이 힘든 이유 중에 하나는 밸류업을 해도 공실이 많잖아요. 네, 그 위험성 때문에 사람들이 그 부담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돈도 많이 들고 지었을 때 공실 나면은 또 재매각이 안 되잖아요. 이게 두려워서 시작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많이 보시는 데가 이제 왕십리, 그 다음에 신당, 약수 요 지역을 많이 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수 맨 처음 뜨기 시작할 때 얼마나 놀랐어요. 급격하게 막 올랐잖아요. 지금은 뭐 압구정하고 비슷하게 평당 2억이 넘어버렸으니까 연무장길은요. 근데 그런 분위기로 보듯이 엄청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면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1억이 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지금 왕십리나 신당 지역을 평당 1억이 넘게 사는 게 맞나? 조금 무섭긴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특히 왕십리 같은 경우에는 대로변에 큰 건물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뭐 다른 지역보다는 수익성은 잘 나옵니다. 네, 투자 수익성도 그렇고 임대 수익률. 그런데 이면에 있는 것들은 좀 애매해요. 왜냐면 상권이 막 이렇게 발달한 데도 아니고 이제 막 뜨고 있는데 그걸 개발을 해서 임대 수익률을 맞출 수 있을까 하면 좀 겁도 나고요. 특히 신당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느낌이 드냐면 힙당도
신당동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막 가서 놀고 포장마차들이 막 질비해 있어서 재밌더라고요. 저도 가보니까 재미는 있는데 그 상권이 너무 지금 우리나라는 트렌드가 빠르기 때문에 또 어디로 옮겨갈지 몰라요. 옛날에 가로수길 상권이 점점 옮겨져서 지금 완전히 쇠퇴했듯이 그래서 좀 무섭거든요. 그래서 신당동이나 약수, 청구 뭐 이런 데를 원하신다고 해도 평당가가 진짜로 낮지 않으면 웬만하면 추천을 못 드리겠어요. 최근에 또 보고 있는 데가 종로. 종로는 좋은 이유는 평당가가 생각보다 많이 저렴합니다. 교통은 좀 불편할 수는 있어요. 만약에 내가 단기적으로 엑시트할 생각이 없다, 좀 돈을 묻어둬야겠다 생각이 드신다면 종로구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송파 왜 건물 투자 안 하세요?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세요. 전 안 합니다. 송파는요, 아파트, 주거 위주로 밀집이 되어 있어요. 근데 송파에 계시는 분들이 앞에 가서 밥 먹고 술 먹고 하는 경우가 딱히 많지가 않아요. 송파 그 가락시장 앞에 대도로 아시죠? 거기를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빠르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현대아파트 재건축하는 거나 뭐 그거나 뭐 고속도로 지하화한다는 거나 비슷한 내용인데, 그냥 송파 내가 너무 좋아하는 동네이고 여기 꼭 사고 싶다 하시면 굳이 해야겠다 그러시면 그 가락시장역, 특히 대도로변 위주로 매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디 있냐, 요즘 최근에 좀 찾는 데가 영등포 좋죠. 준공업지 너무너무 개발 가치가 있는 땅인데 상권도 좋아요. 대신 이게 지금 성수는 급격하게 올랐지만 영등포는 좀 시간이 얘도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투자했을 때는 빠른 엑싯을 원하신다면 저는 네. 제가 얘기 안 한 데 중에 뭐 은평구, 도봉구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조금 많이 떨어져 있고 좀 소외가 많이 된 지역이죠. 예. 근데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호재도 많이 없고 너무 중심지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좀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고,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재개발도 있고요. 그래서 은평구의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는 그 지역의 대도로에 있는 건물들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런 것들은 매입을 하셔도 되는데 잘 보셔야겠죠. 그 재건축이 되는 그 단지가 몇 단지이고 몇 명의 인구가 들어오고 이런 상권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재건축이라고 하니까 지금 생각이 난 데가 방배동 좋습니다. 특히 방배동 같은 경우에 지금 재건축이 막 오픈을 해서 이제 막 만들어지잖아요. 최근에 방배동 그 아파트 이렇게 재건축을 묶어 놓는데 그 앞에 건물들이 하나씩 다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매도자께서도 평당 지금 7천, 6천 이랬던 것들 다 1억으로 오른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쉽게 살 수는 없지만 잘 사실 수 있으면 그래도 방배동 그 아파트 재건축하는 그 초입에 있는 건물들, 그런 것들은 살만하죠. 그리고 서리풀 터널이 뚫리면서 강남으로의 진입도 굉장히 쉬워졌죠. 그래서 가치가 점점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동. 굉장히 크죠, 강동이. 예. 저는 사실 이제껏은 강동을 선호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넓고 평평하고 대지가 편안한 지역이기는 한데 호재가 그렇게 딱히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호재가 하나 생겼죠, 고속도로. 용인 뭐 이런 데서 이제 강동까지 오는데 30분이면 오는 그런 호재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그 고속도로가 뚫리기 시작하면 대기업에서도 투자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 근처에 있는 집가가 다 오르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장기적 투자 계획이시라면은 강동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단 이면은 하시면 안 돼요. 네, 웬만해서 강동은 다 대로변에 가까운 땅을 매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역별로 말씀을 주셨는데 25년 전체적인 시장 전망은 어떤가요? 재밌을 것 같아요. 3분기, 4분기는 정신없을 것 같거든요. 아마 여름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24년에도 없었는데 25년 여름휴가 없고 겨울휴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럴 것 같고 1분기는 아마 조금은 조용할 거예요. 근데 그 조용한 사이에 선수들은 다 사고 있다는 거죠. 금리는 이미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2분기 넘어가면서 굉장히 사례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사례들이요,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가 계약을 만약 24년도에 했어요. 그러면 잔금을 바로 다음 달에 치르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극히 드물어요. 그런 경우는. 보통 계약을 하면 건물 같은 경우 6개월 정도 잔금을 보통 치르거든요. 6개월 이후에. 그러면 그게 작년에 치렀던 게 25년도 상반기에 주로 많이 잔금을 많이 치러집니다. 그러면 그때 실거래 됐다고 막 올라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속여지는 건데, 근데 웃긴 거는 언론에서는 겉만 보고 요거를 띄우기 때문에 뭐라고 하냐면 거래가 확 늘었다.
또는 뭐 지가가 상승했다 막 이렇게 올릴 거예요, 자극적으로. 근데 그게 이전에 거래했던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걸 보고 또 사람들 어떻게 하냐, 아 진짜 나 불안하네 빨리 해야겠다면서 막 덤빌 거란 말이죠. 그 영향을 상반기에 다 받을 거예요. 잘 보시고 사셔야 되는 것도 많고 이 언론 영향이 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상반기에 이 영향으로 건물 거래가 활발해질 거고, 그러면 매도자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격을 올리겠죠. 더 가격이 오르기 전에 반드시 상반기 1, 2분기에 하셔야 된단 말이 이 이유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3, 4분기 되면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금리가 또 내려가겠죠. 그러면 이제 불장이 점점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25년도 1, 2분기 꼭 잡으세요. 그리고 지금 밸류업에 대해서 아까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밸류업이 위험하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으면 평당가가, 그걸 밸류업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노후화된 건물을 다시 인테리어성으로 하면 뭐해? 임대료를 싸게 받아야 되고, 그러면 수익률 안 나서 또 싸게 팔아야 되는데요. 그럼 수익이 안 남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밸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밸류업이 된 많은 건물들이 90% 이상이 뭐냐면요, 업무용 아니면 상업용이에요. 근린생활시설 보통.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주택으로의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코로나 때 우리 어떻게 했어요? 일을 사무실에 나와서 했나요? 아니죠. 집에서 재택근무했잖아요. 근데 재택근무를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나라는 다시 사무실로 와서 미팅을 하고, 막 외국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그대로 활용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재택근무가 원래부터 애초에 있었던 게 아니고 코로나 겪으면서 계속 재택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마케팅 하시는 분들, PD 같은 이런 친구들은 재택근무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게 앞으로 줄어들까요? 많아질까요? 저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트렌드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점차 일을 하면서 편안함을 자꾸 찾잖아요. 이런 게 점차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누리면서 살아야 되고 누리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그게 머릿속에 항상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젊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택근무가 점점 늘어날 거고,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사무실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업무지구도 점점 줄어들 겁니다. 그러면 근린으로 만들고 업무 시설로 만들면 뭐예요? 사무실 다 텅텅 빌 건데, 건물이. 그럼 공실도 많아질 거고. 그래서 점점 이게 주택으로 바뀔 여지도 있습니다. 주택으로 바뀔 때 그럼 뭘 찾게 되냐면, 이 사람들은 그 공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숲세권이나 아니면 리버뷰나 이런 뷰를 찾게 돼요. 지금 한강 앞에 있는 아파트들이 뜨는 이유는 그런 것도 있겠고, 서초나 이런 데들이 이제 고급 주거지인 이유가 이제 숲세권이 많기 때문인 거고, 선릉이 왜 비싸냐면 누구는 무덤이라고 하지만 그 숲뷰예요. 그런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가격 비싸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걸 포인트로 해서 월세를 잘 받을 수 있는 주택을 지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대기업에서도요, 이런 건물 안에 실내 조경 이런 사업을 시작했어요. 좁은 공간 원룸을 살더라도 그 안에 조경을 진짜 나무나 이런 거를 심어가지고 굉장히 산뜻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 아이디어들. 월세라고 하지만 사실 단기 임대로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런 데 살아보고 싶잖아요. 그런 문화가 좀 이제는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단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세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인으로 주택을 뭐 지어서 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것도 방법이 다 있습니다. 네. 되게 좋은 인사이트를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한번 논의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넓은 지역을 그냥 간소하게 제가 줄여서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조금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코너도 좀 마련을 해볼게요. 앞으로 밸류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밸류업이 무너지는 것인가를 고민을 했는데 그건 절대 아닌 것 같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맞지만 이거를, 이 밸류업이라는 소스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반환점을 가질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요즘 독감 유행이니까 진짜 조심하세요. 네, 독감 예방도 좀 꼭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